속도가 속도. 이 부분이 좀 그래. 수학 선생님은 이 부분을 수업할 때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해서 대충 하시고, 물리 선생님은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그래서 대충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 자, 그래서 속도랑 가속도에 대한 얘기 해보고 갈 겁니다. 속도 어떻게 구하지? 속도 뭐야? 어떻게 구해? 과학 시간 어떻게 구했어? 거속시. 그래서 뭐 분의 뭐? 시간 분의 거리. 그치? 시간 분의 거리 한 게 속도야. 맞아? 자,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 대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래서 그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t가 0일 때 위치가 여기 있고, 위치라고 하죠, 위치. 위치가 여기 있고 t가 쭉 이렇게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자, 이게 위치에 대한 그래프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는 속도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속도. 예를 들어 가지고 t가 1일 때부터, 시간이 1일 때부터 시간이 3일 때까지의 속도를 찾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몇 초 동안 움직였어? 2초 동안 움직였어.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네.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얘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속도를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속도인데, 이 속도는 무슨 속도냐면은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자, 그래서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이 녀석을 이제 숫자로 쓰면 무식해 보이니까 t1, t2 요때를 ft1, ft2라고 얘기를 해주면 t2 빼기 t1 분의 ft2 빼기 ft1이 바로 평균 속도라고 나와. 됐어? 그런데 평균 속도식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야?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되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뭐였어? 평균 변화율이네. 그치? 평균 변화율이야. 맞아.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t2를 t1으로 가깝게 보내가지고 뭘 찾아줄 수 있어? 순간 변화율을 찾아줄 수 있어. 맞지? 순간 변화율을 찾아줄 수 있어.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순간 속도는 우리는 순간 생략하고 얘를 실제로 속도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그래서 실제 속도는 우리는 뭘 의미할 거냐면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 요 t가 특정한 순간에서의 속도를 찾아주면 된다고. 순간적으로 몇 킬로미터로 가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몇 미터로 가고 있는지. 맞아? 그래서 속도 찾아주는 거는 결국 뭐 하는 거야?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찾는 거니까 뭐 하면 되겠어? 위치를 미분하면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 찾는 건 무조건 미분이라고. 알겠어요? 왜 민찬아, 한심해? 그래. 옆에서 되게 한심한 표정을 쳐다보고 있길래. 자, 그래서 속도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는다고? 미분으로 찾는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것만 알면 돼, 여기서는. 그치? 자, 그래서 책에 중구난방으로 이상하게 막 써 있어서 우리는 책에다가 조금 적고 갈 겁니다. 149페이지 아니면 150페이지 좋다. 150페이지 공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적어주는 거 적어. 알겠지? 150페이지 밑에다가. 자, 지금 속도는 여기서도 배우고 나중에 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 하는 방법이 똑같아. 알겠지? 지금 적어주는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우리한테 항상 뭐에 대한 식을 줄 거면 위치에 대한 식을 줄 거야. 보고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위치에 대한 식은 ft하고 t라는 시간에 대한 식으로 줄 겁니다. 시간은 음수 나오면 안 돼. 항상 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음수 나오면은 뒤로 가는 거라서 타임머신 탈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치? 시간은 그래서 항상 양수야.
오케이? 시간은 항상 양수야. 자, 위치에서 우리는 속도를 찾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할 거라고? 미분할 거라고. 알겠지?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속도는 F'T로 찾아줄 거고 보통 속도는 VT로 많이 써줄 거거든? 알겠지? 속도. 자,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와.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 가속도가 나와. 그치?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가속도가. 그치?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 오케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자, 그래서 얘는 V'T가 바로 가속도. 나중에 적분 배워주면은 가속도에서 속도 찾고 싶으면 적분하면 되고 속도에서 위치 찾고 싶으면 적분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적분 가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나중에. 자, 속도라는 녀석은 조금 특이해. 자, 속도는 뭐가 있냐면은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까지 있어. 오케이?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까지 있어. 기아 배운 사람. 기아 배운 사람. 있어 보여. 크기만 있지 않고 방향까지 있어. 그게 뭐지? 벡터. 그제? 자신감이 없었어? 벡터. 오케이? 벡터. 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여기서의 속도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순간적으로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찾아주는 게 속도를 찾는 거야. 알지? 그래서 뭐야?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까지 있다고. 오케이? 여기서는 이렇게 접선이 그려질 테니까 방향이 달라지잖아. 오케이? 그래서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까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벡터야, 벡터. 오케이? 자, 그런데 다행히 술투 파트에서는 요 녀석이 이 점이 어디 위를 움직일 거냐면 수직선 위만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오케이? 너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를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왼쪽으로 갈 때를 음의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그치? 실제로 속도를 따져보면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양수값 나오고 왼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음수값 나와. 알겠습니까?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뭘로 들어왔어? 부호로 들어왔어. 그치? 방향이 부호로 들어왔어.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준 게 있거든? 방향을 없애준 거를 속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그럼 속도라는 성분에서 방향만 없애줄 거야. 근데 방향이 뭘로 들어왔어? 부호로 들어왔어. 그 부호를 없애줄 거야. 부호 없애주려면 뭐 하면 돼? 절대값.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 치우면 속력이 나와. 그치? 그래서 VT에다가 절대값 치우면 속력이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속도는 방향까지 있는 거야. 속력은 방향 없이 크기만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 녀석을 나중에 아직 우리는 적분 안 배우긴 했지만 적분해주면은 움직인 거리가 나옵니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나오는 거고 속력을 적분하면 거리 나온다.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뭐 쓸데없으니까 우리는 미분까지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나와. 그치? 속도를 절대값 취하면 속력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유행했던 자기계발서 중에 그게 있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문과놈들이 써놔가지고, 그치? 속도는 방향도 있는데, 그치? 이걸 몰라 문과 애들은, 그치? 하여튼 문과놈들 무식해가지고 아주 이래서 다 벡터 가르치고 그래야 돼, 그치? 그래 안 그려? 그치? 되게 무식해 보이지 갑자기, 그치? 뭐? 지금이라도 바꿔. 그치? 사람 대접 못 받잖아. 이런 식으로. 아직 늦지 않았어. 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책에다가 이 녀석 적어놔. 알았지? 이 녀석 적어놓으세요. 속도는 저것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저것만 딱 기억하면 돼.
자, 추가로 2개만 적어볼게. 문제 유형이야. 지금 적어주는 거는 문제 유형이야. 자, 첫 번째 문제를 막 읽어보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 운동 방향을 바꿨대.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지금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너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오른쪽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또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가 0일까? 위치가 0일까? 속도가 0일까? 가속도가 0일까? 다시 속도. 그치? 왜? 차도 전진하다가 후진하려면 멈췄다가 후진 기어 넣고 뒤로 가야 되잖아. 그치?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될 거라고. 운동 방향을 바꾸면. 오케이?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속도가 0이 되는 거 찾아주면 돼. 그치? 두 번째. 원점을 지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뭐가 0인 걸까? 위치일까? 속도일까? 가속도일까? 위치. 얘는 위치. ft가 0인 거 찾아주면 돼. 알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 2가지 유형으로 나와. 됐어요? 문제는. 거기까지 정리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필수 33번 볼 거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에 대한 식을 항상 이렇게 알려줄 거라고. 알겠지? 위치에 대한 식을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야. 그래서 위치 X가 뭐가 나왔대? T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1번에서 뭐래? T가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찾으시오라고 했네. T가 3에서 속도랑 가속도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속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위치를 미분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위치 미분하니까 x 프라임 써놓고 실제로 미분하면 뭐 돼? 3t제곱 마이너스 6t 하면 돼. 맞지? 근데 t가 3일 때 속도 찾는 거니까 t 대신에 몇 대입하면 되겠어? 3 대입하면 되겠다고. 3, 9, 27, 마이너스 18 해서 9가 바로 3초에서의 속도. 오케이. 두 번째, 가속도 찾을 거야. 가속도는 어떻게 찾아?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맞지? 자, 그래서 얘 미분하니까 6t 마이너스 6. t 대신에 몇 대입해? 3 대입해. 18 빼기 6이니까 12가 바로 가속도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지? 어려운 거 없네. 그지? 미분하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2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찾으시오라고 했어. 운동 방향 바꿀 때 위치 찾으래. 자, 운동 방향 바꿨대. 순간적으로 뭐가 된다고? 뭐가 0? 속도가 0이 되는 거 찾아주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속도 아까 미분해놨잖아. 속도 VT는 뭐 나왔어? 위치 미분한 3t제곱 마이너스 6t 나오고 얘가 0이 되는 거 찾기 위해서 3t로 묶어주면은 t 마이너스 2가 0하고 나와서 t가 몇? 0 또는 2하고 나올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t가 0일 때는 출발하는 순간이야. 출발하는 순간이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 거야? 바꾼 거 아니야. 그치? 0에서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순간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t가 0일 때는 운동 방향을 바꾼 게 아니고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꿀 거라고? 2초에서 바꿀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치?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뭘 찾으래? 위치 찾으래. 위치 찾는 거니까 어디다 대입해야 돼? 위치식에다가 대입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x가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에다가 t 대신에 2 대입하면은 8 마이너스 4, 3, 12에서 마이너스 4 하고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위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뒷페이지 가보자. 자, 지상에서 25m에서 위치한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이게 위로 던져서 t초 후에 높이를 x라고 얘기를 하면은 x가 요 녀석인 관계식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34번 보니까 지상에서 25m에서 공을 쭉 던졌대. 그러면은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다시 떨어질 거잖아. 맞아. 자, 그랬을 때 높이에 대한 식을 x로 해서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왜 이렇게 안절부절해? 아니야. 자, 이렇게 됐어. 자, 높이 나왔네, 높이. 높이는 없는데? 위치, 속도, 가속도, 속력, 거리밖에 없는데? 그럼 이 높이가 저기서 뭘 의미할까? 위치일까, 속도일까, 가속도일까, 속력일까, 거리일까? 위치야. 그치? 아까 물체 막 수직선에서만 움직였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수직선 세워놓은 거야. 그치? 수직선 세워놨다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그래서 일직선으로 위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높이 알려준 이 높이는 위치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치? 위치야, 위치. 자, 그랬을 때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래서 t가 3일 때 속도, 가속도 구하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 속도 찾아줄 거야. vt는 x를 미분하면 돼. 그래서 미분해 주니까 25는 날라가 버리고 20 마이너스 10t. t 대신에 몇 대입해? 3 대입해. 3 대입하니까 20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10하고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아니지.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할 거야. v't. 그래서 마이너스 10 나온다. 거기다가 뭐 3 대입해봤자 대입할 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바로 가속도 하고 나올 거라고.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돌의 최고 높이를 구할 거야. 자, 돌 던지면은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질 거야. 그럴 때 최고 높이 여기를 구할 겁니다. 최고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뭐를 구하는 거라고? 위치를 찾는 거라고. 그지? 그럼 최고 높이로 올라갔을 때 속도가 몇인지를 찾아줘야 되겠네. 그치? 맞아? 아니, 시간이 몇인지를 찾아줘야 되겠네. 맞아? 몇 초 후에 최고 높이가 되는지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고 높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멈춰. 왜? 돌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거든. 맞아. 그래서 최고 높이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 바뀐다. 자, 그러니까 뭐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돼? 속도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럼 속도 아까 찾아놨잖아. 속도는 20-10t고 걔가 0이 되는 t값 찾아보니까 2하고 나오겠구나. t가 2초 후에 최고 높이 도달할 거야. 그때 실제 높이를 찾으랬으니까 높이식 x는 25 더하기 20t-5t 제곱에다가 t 대신에 2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다고. 맞지? 그래서 25 더하기 40 마이너스 4, 5, 20. 그래서 45 하고. 되시오. 그치? 자, 그 다음 3번. 3번에서는 뭐래?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 찾으래. 자, 돌이 지면에 떨어졌대. 무슨 의미일까? 돌이 지면에 떨어졌대. 속도가요? 그치. 위치가 0. 맞아. 높이가 0인 거니까 지면은. 그치? 자, 그래서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높이. 즉 위치가 0이란 얘기야. 맞아. 자, 그래서 위치가 0일 때 한번 찾아봅시다.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 되는 거 찾아줄 거야. 마이너스 5로 나눠주는 거니까 4t 마이너스 5가 0이라서 5, 1 마이너스 t가 몇 또는 몇? 마이너스 1 또는 5하고 나올 건데 시간은 음수 나올 수 있어? 없다고. 시간은 항상 양수라고.
알지? 그래서 t가 5초 후에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아까 속도식 20-10t에다가 t 대신에 5 대입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0이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대. 알겠습니까? 그치? 자, 옆에 있는 35번도 볼 거야. 35번. 자, 35번에 내가 별표를 딱 3개만 쳐놓을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인데 학교 시험으로는 잘 모르겠어.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아니 돌리지 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러면은 항상 수투 파트에서는 우리한테 그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어졌어. 그럼 제일 먼저 따져줄 게 뭐냐면은 어떤 그래프를 주어졌는지를 따져줘야 돼. 그치? 앞에 함수의 그래프까지는 그냥 함수 그래프를 주어졌는지 F 프라임 그래프를 주어졌는지를 따져줘야 되는 거고, 요 파트에서는 위치 그래프를 주어졌는지 속도 그래프를 주어졌는지 가속도 그래프를 주어졌는지를 따져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니까 윤석은 어떤 그래프 주어졌대?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주어졌대. 그치? 자, 그래서 요 속도 그래프 주어졌으니까 요거 한번 해석해 볼 거야. 그치? 자, 원점에서 출발했대. 원점에서 출발한 다음에 속도가 지금 0초부터 3초까지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속도가 양수니까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너네 기준으로. 맞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3초에서 3초부터 5초까지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음수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3초에서 뭐가 바뀌었어?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맞아. 또 5초에서도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맞지? 그래서 3초랑 5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진짜로?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기억에서는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고 얘기를 했네. 맞아, 틀려? 맞네.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부호가 달라야 되거든. 그치? 속도가 0인 거 맞고 왼쪽 양수 오른쪽 음수 하고 나왔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맞구나 하고 그냥 그래프 보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t가 2일 때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했어. 자, t가 2니까 요쯤이잖아. 그때 속도는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속도가 양수니까. 그치? 자, 그래서 맞는 얘기. 눈만 있으면 푸는 거네. 그치? 자, 세 번째, t가 5일 때 디귿. 가속도가 0이다 라고 돼 있어. 자, 가속도를 한번 체크해 볼 거야. 가속도 찾으려면 뭐 해야 되지? 가속도 어떻게 찾아? 뭐를 미분? 속도를 미분해야 가속도가 나와. 맞아? 속도를 미분해야 가속도가 나와. 근데 미분하는 건 뭐 찾는 거야? 기울기 찾는 거야.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치? 그러니까 t가 5일 때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냐면은 t가 5일 때 속도 그래프 VT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지? 오케이.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는 거니까. 맞지? 그런데 5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나와? 아니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는 x축이랑 평행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야. 맞지? 얘는 5에서 접선의 기울기 0 안 나오잖아, 무조건. 그치? 그래서 틀린 얘기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154번 4페이지랑 155페이지 간단하게 설명할게.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어? 속도라고 하고, 속도는 어떻게 계산했어? 위치를 미분해서 계산했네. 그치? 위치의 변화율 찾고 싶은 거니까 위치를 미분해서 찾아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제
다른 값에 대해서도 변화율 그냥 다 찾아볼 거야. 길이의 변화율 찾으래.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길이에 대한 식 찾은 다음에 미분하면 된다고. 위치의 변화율 찾을 거니까 위치 찾은 다음에 미분하면 그게 위치의 변화율이야. 이제 길이의 변화율 찾고 싶으면 길이 찾은 다음에 미분하면 돼. 이제 넓이의 변화율을 찾으래. 그러면 뭐 찾으면 된다고? 넓이에 대한 식 찾은 다음에 미분하면은 넓이의 변화율 나와. 부피의 변화율 찾으래. 그러면 부피 찾은 다음에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율 찾아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식 찾은 다음에 미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154페이지, 155페이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그리고 진도는 오늘까지만 나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내신 대비 교재 들어갈 거야. 알겠지? 다시 앞에부터 차근차근 또 복습해봐야지. 청고는 시험이 지금 2달 남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한 번 더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내신 대비 들어가자. 자, 보면 키가 1.6인 사람이 지상의 3m 높이의 가로등으로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90의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 문제에다가 별표 좀 쳐놓고, 왜냐면은 교과서마다 안 나온 교과서가 없어, 이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문제. 자, 어떤 사람이 걸어갈 거야. 그치? 몇 초 몇의 속도로? 90의 속도로. 그치? 사람 키는 1.65, 여기는 3, 맞아? 그리고 몇 초 90의 속도로 걸어가는 거니까 t초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가 됐지? 그럼 90t 하고 쓰면 되겠네. 근데 좀 이상해졌다. 단위가 이상해졌어. 얘는 3m고 1.65m인데 얘는 몇 초 90m야? 얘도? 단위 똑같네. 그래서 90t라고 쓰면 되겠다. 그치? 되게 빨리 가네. 몇 초요? 몇 분이요? 분이겠지? 몇 분?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그러면은 가로등에서 멀어지니까 얘가 멀어질 때 뭐가 생기냐면은 가로등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생겨.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럼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여기까지 요 점의 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요 점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미분할 거라고. 그치? 위치에 대한 식을 찾은 다음에 미분을 할 거라고. 그럼 요 점의 위치는 뭐가 되겠어?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위치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찾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할 거냐? 삼각형 만들어서 닮음 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90t가 돼서, 그치? 어디 보자. 작은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비율 x-90t 대 1.65가 큰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비율 x 대 90 뭔 소리야? 33하고 나올 거라고. 됐죠? 자,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버리면은 1.65x가 여기다는 3 곱하니까 3x-270t 하고 나오고 넘겨주고 넘겨주면은 1.35x가 270t 그래서 x가 1.35분의 270t 모양으로 나왔어. 그치? 열심히 계산하니까 뭐래? (200t) 나온대. 기가 막히네. 200t 나온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고? 위치가 됐다고. 즉 여기 거리가 200t가 됐다고. 맞아?
그럼 속도 찾고 싶으면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그래서 200 끝하고. 되죠? 200t 미분하니까 200 하고. 되지? 이해 돼? 1차식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 2번 보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찾으래. 길이의 변화율 찾으랍니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찾으래. 길이의 변화를 찾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길이에 대한 식 찾은 다음에 미분해 볼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럼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잖아. 맞아? 그래서 전체 x에서 90 뺀 게 길이네. 알겠지? 그래서 210이 아니지. 200에서 90 빼니까 110t 개를 미분할 거라고. 그래서 110 끝하고. 이해되시오? 자, 그 다음 155번 5페이지 가봅시다. 155페이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진다고 할 때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됐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녀석이 있어. 그치? 조금만 크게 그릴까?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풍선이 있어. 그치? 자, 그런데 바람을 넣기 시작해가지고 t초 후에 이제 이 풍선이 커지기 시작할 거야. 그치? t초 후에 매 초 반지름이 몇 cm씩 커질 거래? 1cm씩 커질 거래. 그러니까 t초 후에 반지름은 뭐가 되겠어? t만큼 더 더해지겠지? 맞아? 자, 그래서 t초 후의 반지름은 t 플러스 2가 반지름이 될 거라고. 되시오? 자, 그랬을 때 1번에서는 요 구의 건널비의 변화율, 2번은 부피의 변화율 찾으래. 그치? 건널비의 변화율이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건널비식 찾은 다음에 건널비식을 t에 대한 관계식으로 찾은 다음에 미분한 게 바로 건널비의 변화율. 그치? 얘도 부피에 대한 식 찾은 다음에 미분한 게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아. 자, 그럼 구의 건널비랑 부피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네. 알아 몰라? 빨리 솔직히 얘기해. 자, 적어줄 테니까 책에다가 적고 책에 적혀 있나? 적혀 있어? 책에 적혀 있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그치? 건널비랑 부피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앞에 봐봐. 자, 건널비랑 부피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외우는 방법 좀 얘기해 줄게. 부피는 세제곱 필요해. 그치? 직육면체 부피 구할 때도 길이 3개 곱하잖아. 그치? 길이 3개 곱해야 부피가 나오는 거야. r 세제곱이 필요해. 그리고 부피 미분하면 건널비 나와. r로 미분하면. 맞지? 부피 미분하면 건널비야. 오케이. 신기하지 않아? 신기하잖아. 그치? 부피 미분하면 건널비야. 그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외워.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부피 공식 외우라고 얘기를 해. 그치? 건널비는 그냥 미분해서 나오거든. 그치? 자, 그래서 부피의 변화율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건널비 한번 찾아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t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건널비 찾아보면은 뭐가 돼? 얘를 반지름으로 해가지고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파이 t 플러스 2의 제곱이 건널비고 걔를 미분할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 굳이 전개 안 하고 미분할 수 있잖아. 맞아? 자, 앞에 곱해지는 4파이는 숫자니까 그냥 4파이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이 녀석만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차수 앞으로 빠져나오고 한 차수 낮춰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8파이 t 플러스 2. t가 몇 초일 때 찾으래?
뭐일 때 찾으래? 반지름의 길이가 6cm 됐을 때 찾으래. 그래서 t 플러스 2 반지름의 길이가 6 됐을 때 찾는 거니까 t가 4일 때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t 대신에 4 대입하면 88에 64 파이가 바로 건널비의 변화율. 됐죠? 자, 부피 찾을 거야. 부피는 뭘 거라고? 3분의 4 파이 다시 파이 r 세제곱이니까 t 플러스 2에 세제곱하고 나와서 얘를 미분할 거야. 자, 미분하면은 3 앞으로 빠져나와서 4 파이에 t 플러스 2에 제곱하고 나오고, 그치? 거기 있는 t 대신에 몇 대입해? 4 대입할 거야. 씨, 왜 64지? 4, 8에 3, 6, 8에 48인데? 그치? 4 대입할 거야. 그래서 4 파이 곱하기 36 하면 되겠다. 144 파이 하고. 되시오. 그래서 속도, 가속도는 그냥 위치에 대한 거 찾은 다음에 미분한다. 변화율은 고식 찾은 다음에 미분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